네. 코코메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코코메디의 그 뭐라고 주제가 뭐 광고 음악이라고 그죠? 광고 음악에 CM송. 대해서 재밌다고 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코코메디 쪽에 저희 광고 많이 넣어주셨잖아요. 이게 이 정도로 나오면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코코메디는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일단 노래 좋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네. 미 FDA에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특허 그리고 식약처에서 성능이랑 안정성도 이미 인정을 받았고 의료기기 3등급 승인 받았고 그 다음에 이 S병원 이거 비뇨기과 자, 누구나 알만한 병원이죠.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젊든 이 성 어떤 기능에 대해서 그렇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코코메디가 상담을 되게 잘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상담해보고. 네, 상담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코메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당장 꼭 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담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일단 상담 전화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시면 구매해보자. 근데 바로 지금입니다.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검색하셔서 무료 이벤트, 무료 상담 이벤트 맞아요. 코코메디 꼭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코코메디입니다. 코코메디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 그 기사가 하나 떴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바로 민머리의 왕 지네딘 지단. 이제 위기를 좀 탈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있었던 알라베스전에서는 4대1로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아자레가 골을 넣긴 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먼 거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아깝다. 아니 그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해저드 씨. 그래. 이든 해저드만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입니다. 코파델레이에서 일단 3부 리그 팀한테 졌어요. 예. 알코야노라는 팀에게 져서 탈락을 했고 심지어 이제 10명을 그렇죠. 상대로 싸워서 졌고 아틀레틱 빌바오에게 패배를 하면서 수베르코파 결승전에도 진출하지 못했죠. 네. 연말에 어려웠던 그 상황, 챔피언스리그랑 여기저기 어려웠던 상황은 타개를 했으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경기들에서는 전혀 다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챔스에서 진짜 뭐 떨어지네 마네 하면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극함으로 버텼거든. 네. 그리고 나서 치렀었던 죽음의 일정을 엄청 연전연승으로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발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최근 행보가 좋지 못한 데 이어서 이 문제점들까지 대두가 되면서 입지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어떤 또 그 외대고르도 빌려주고. 네. 더 위기에 몰리기 전에 외대고르를 품어서 다행이네요. 10번. 네. 뭐 6개월만. 그리고 뭐 어떤 기사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영구 이적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것도 뭐 염두를 해두는 거 아니냐. 개소리 아닙니까? 로마노 얘기였거든요. 오, 그러면 들을만하지. 그러면 좀 개소리 아닌가요? 아니, 요즘 로마노가 오락가락하니까. 근데 사실 기대도 안 하고요. 그리고 왜냐면 외대고르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기 위해서 그 헌신했던 그 에레디비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뭐 혹시 사람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만약 영구 이적을 해도 바이블이 알겠지. 네, 무조건 바이블이 무조건 알죠. 알겠죠. 예. 무조건 알죠. 영구적 안 할 겁니다. 그런 기대 하지 않습니다. 네. 유니폼을 하나 살까 생각 중. 진짜 오랜만에. 같은 외시로서. 아. 음라우트가 빠지고 여기 작대기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땡땡이 빠지고. 나 외덕으로 좋아하거든. 자, 일단은 뭐 알코야노한테 진 게 지단 입장에서는 제일 큰 타격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많고 이 지단의 선수단 운영에 관해서도 굉장히 맞아요.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자, 일단 기엠발라그 지단의 시대에는 끝날 공산이 크다. 다만 올 여름까지는 감독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지단의 선수단을 제대로 순환시키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로테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이제 지단이 되게 좋았을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 지단의 장점으로 평가받았던 게 그래도 선수단 운영이랑 선수들의 출전 시간 배분을 비교적 잘한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언급한 적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단의 디펜스 입장에서 지단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쓸 선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야 다른 선수들을 써가지고 그거 돌리는 거는 감독 능력이야. 그거 못하는 건 네 문제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엠발라그 말고 마르카에서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기엠발라그 얘기는 우리가 좀 제낍시다. 쌉소리 좀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르카는 뭐라고 했냐면 지단의 어린 선수들 관리는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 디제스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제스터. 마르카 영문판에서.
그래서 레알은 몇 시즌 전 어린 재능을 발굴해서 스타를 키우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왜냐면 최근 보면 좀 바뀌었었죠.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쿠티뉴도 영입하고 덴벨레도 스타를 영입하고 영입했지. 스타를 영입했는데 이 레알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선물이 뭐 페데리코 발베르데 이런 선수들, 뭐 마르코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이제 방향을 좀 틀었었는데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했고 특히나 지단의 이런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임대 혹은 팀에서 얘네가 떠나버리는 결과가 네. 생겼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지단의 팀에서는 여전히 그때 그 라인업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예전에 그 스맨팔 했던 그 그렇죠. 선수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르카에서 예를 든 게 자 테오 헤르난데스 갔어요. 예. AC 밀란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마르코스 요렌테 존나 잘 존나 됐죠. 잘하죠. 나가서 엄청 잘 됐어요. 알바로 모라타 지금 이탈리아 그래도 좀 잘 맞는 것 거기 같아요. 물이 맞는 것 같아요. 얘들 이 선수 그냥 이탈리아에 맞는 걸로 합시다. 모라타는 레알에 있었어도 네, 좀 몰라. 이탈리아랑 잘 맞는. 근데 네. 모라타 레알 있을 때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건 그렇지. 네, 네. 왜냐면 저는 그때 모라타는 정말 슈퍼 서브로서 해줄 거 다 해줬다. 모라타 좋아하죠. 전 좋아하죠. 예. 레알 있을 땐 괜찮았어요. 네네. 첼시는 이제 좀 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죠? 그냥요. 맞짱 뜨잔 건가요? 어우, 싸움 잘하시나 봐요. 아니, 전 싸움 못합니다. 먼저 치세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항상 맞짱 뜨자고 해놓고 제가 먼저 맞습니다. 왜요? 고소죠, 그다음. 이제 깽값 받으려고. 합의는 없다. 예예예.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세레이오 레길론. 레길론, 네. 아치럽 하키미. 하키미. 잘 되고 그리고 있지. 이 오스카르 로드리게스. 레가네스에서 이제 네. 뛰었다가 그렇죠. 지금 이제 세비야로 네. 이제 가 있는 친구인데 이런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입지를 굳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정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한 게 웨데고르예요. 웨데고르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1년 더 소시에다드에 머물 수 있었죠. 근데 일단 컴백을 시켰단 말이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안 썼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지단에게 중용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르카가 사실 맨날 올바른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도 좀 개소리 가끔 하거든요.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종합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기사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틀린 말 없습니다. 그래. 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우리가 보기에도 큰 궤에서 레알 보드진이 운영하고 있는 선수 영입의 정책과 지단의 선수 기용이 자꾸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보면서 느낀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웨데고르가 사실 부상이 좀 있긴 했어요. 시즌 초반에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종아리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근데 아자르는 지속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이제 웨데고르는 그만큼의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의 시선이었고 이 마르카에서 기사가 하나 더 나온 건 이 원활한 로테이션으로 라리가와 챔스를 제패했었던 지단인데 이전에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하위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실제로 선수들이 뛴 실제 플레잉 타임을 쫙 해보면 굉장히 배치를 잘하고 있다라는 네. 게 칭찬할 부분이라고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기록적으로도 언급을 한 게 뭐냐면 지단이 레알에 부임한 첫 200경기 동안에 선발 라인업이 178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 경기마다 조금씩 거의 달랐었다. 네, 그 라고. 과도한 로테이션의 어떤 팬은 이제 베니테즈 같은 감독이 좀 보여주긴 그렇죠. 합니다만. 토리스 빼고 응공 넣고. 아니, 응곡을 되게 싫어해. 존나 싫어하죠. 야, 응곡을 누가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새끼 좋아하면 리버풀 팬이 아니지. 네. 물론 좋아할 수 있어요. 강원 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응. 그거 안 왔잖아. 네, 강원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런 거. 네. 네. 강원에 이렇게 은곡. 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은곡 네. 이렇게. 예. 김은곡 약간 이런. 아니면 본이 안 오나요? 본이 얘기 잠깐 있었잖아. 윌프레드 본이 맞아, 엉덩이가 맞아. 존나 커. 네. 예. 본이 전북설도 있었고 그래. 드록바 전북설도 있었습니다. 토레스도 있었고.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최근에는 근데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고 교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가 70분 이후 상당히 늦은 시간대에 일어난다. 자, 그래서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지단은 가장 적은 교체 카드를 사용한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기록으로 이렇게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르카가 이걸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죠.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카데나세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팀에 안 좋다는 겁니다. 뭔가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카데나세르에서 뭐라고 했냐면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의 70%는 지단이 팀을 떠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라팔 바란, 그리고 페르랑 맨디, 카림 벤제마, 토니 크로스를 포함해서 24명의 선수 중 8명의 선수들이 지단 체제로 가는 걸 선호한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8명 빼고는 다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 8명 빼고 지단이 떠나는 걸 선호한다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 이 8명은 그 크카모 이런 선수들이랑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예전에 지단과 함께 영광을 같이 했던 그쵸. 선수들. 왜냐면 그 선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중용을 받고 있고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 잘 써주니까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마치
유스 선수들이 램파드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지단이 어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고 이 어린 재능들을 대하는 법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지단 체제 하에서의 어린 선수들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뭐 발베르데 같은 이런 선수들. 왜냐면 저는 발베르데 이 이거 인종차별 것만 아니었어도 저 되게 좋아했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잘해요. 잘하긴 올해는 해요. 이제 부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발베르데는 많이 쓰고 있었다고 봐요. 잘 쓰고 있어. 여러 가지 땜빵으로 좀 쓰고 있었는데 좀 이슈가 많으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못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어린 선수들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고 이 까루셀 데포르티보라는 곳에 이 바르셀로나 관련 코멘타리스타 코멘터를 하는 이제 유이스 플라케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그 바르셀로나 요새 이제 최고의 재능이죠. 페드리를 인용해가지고 지단의 현 상황에 대해서 살짝 꼬아서 얘기를 했는데, 자, 만약에 페드리가 레알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 지단 아래서 진짜 적은 시간 나왔을 거다. 그리고 페드리 이미 라스팔마스로 돌아가는 거 요청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린 재능을 전혀 활용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걸 사실 돌려 깐 거예요. 그렇지. 바르셀로나에서는 페드리가 지금 좋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잘하니까. 대용이랑 투톱이라고 봅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영종이 엄청 좋아해. 페드리 그러면서. 네. 페드리. 네, 그렇습니다. 영주 형은 요즘에는 또 쿠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영주 형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수아레즈 형이 또 되게 좋아하거든. 수아레스. 수아레즈 좀 잘하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뭐 한 내일쯤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영상으로 올라가나요? SL로 올라가나요?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SL에서는 또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수아레즈에 대한 어떤 그런 영주 형의 평가 그리고 쿠만에 대한 지금 또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선거 운동 기간이 지금쯤이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길어졌어요. 그쵸. 미뤄졌죠. 3월 7일로 지금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단이 글쎄요. 시즌 중도에 경질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없지 않다. 그렇습니다.